수사경찰입니다.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5개는 수감, 추한, 검사, 수감, 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이게 이번 승진시험에서도 나왔었죠. 완전 수집의 원칙은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고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감식 검토의 원칙, 상식적인 검토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감식 과학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장비를 활용한다. 이것도 감식이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감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추리의 원칙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추리라는 것을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추측을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다. 추측이란 말이 나오니까 앞에 추리의 원칙에서 만들어진 그 추측을 그 다음 단계에서 검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검증 수사의 원칙은 추리의 원칙 다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고 추측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료를 수집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추측이란 말이 나오니까 적어도 추리의 원칙 다음 단계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검토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그 승진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 수사 상황의 결정, 방법의 결정, 실행, 이 순서로 간다는 것,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수사 방법과 수사 상황 결정,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리면 어떤 것이 먼저인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아도수를 만들었는데,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니까 검사, 방실을 웃는 검사,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정자가 유난히 많이 나오죠. 제 이름에도 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이 나오면은 정정으로 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감을 잡으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수사의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사권 발동과 행사의 조건인데, 수사의 조건은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 강조가 됩니다. 이 탄핵주의가 있고 규문주의가 있죠. 탄핵주의는 소추로 재판이 개시되는 것이고, 규문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주의에서 수사의 조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조건에는 수사가 필요한가 하는 수사의 필요성과 그리고 수사의 상당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은 허용의 측면입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상당성은 수사를 해야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범죄 혐의, 수사를 개시할 때는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혐의까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주관적 혐의라는 것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은 촉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제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한데, 이 객관적 혐의라는 것은 일반인 기준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도 서로 바꿔내면은 바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죠.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임의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송 조건은 기본적으로 소송 조건이 없으면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도 없게 됩니다. 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은 소송 조건이 되죠. 이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한적 허용설, 이것이 다수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문을 보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 조건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수사 조건은 아닙니다. 소송 조건이긴 하죠. 하지만은 일단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사의 상당성, 상당성에는 실의측과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사 방법에 있어서 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은 적법하지만은 범위 유발형은 위법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을 결한다. 이러면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아니죠. 신의척에 위반되고 수사의 상당성을 결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아니죠. 자, 비례의 원칙은 수사 개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인데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범죄를 인지하는 것은 인지권의 남용이라는 것이죠. 수사 처분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수사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수사로 인한 법익 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뭐보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었다. 이런 것들도 비례성을 잃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비례의 원칙 위반은 수사 상당성 위반인 것입니다. 필요성을 결한 것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체험하는 것과 타인의 체험이 있죠. 이렇게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신문이나 출판물, 풍설 등은 이것들은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직접 이 내용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신문이나 출판물이 아무리 있어도 경찰관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소나 고발, 자수, 신고 이런 것은 우리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어도 민원인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이 아니고 타인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쉬운 듯 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첩보의 특징을 보면 결합성, 혼합성, 결과지향성, 가치변화성, 시한성 이렇게 결혼 결과 가시밭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가시밭이라는 것이죠. 가끔 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합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첩보가 서로 결합되는 것을 말하고 혼합성은 한 개의 첩보 그 안에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결과지향성은 결국 첩보라는 것은 어떤 수사로 이어지는 그런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치 변화성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한성이라는 것은 이 첩보라는 것은 아무래도 따끈따끈할 때 바로바로 써먹게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가치 변화성을 시간의 감소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맞는 말 같이 느껴지거든요. 혼돈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한성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고 이 가치 변화성은 필요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가필시시, 가필시시 이렇게 또 별도로 만들었죠. 잘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 수사권 부여 논거 이 부분은 경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논거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소권 순수성의 보장이다. 이것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공소 제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수사를 한 기관이 공소를 제기를 하면서 공소권이 좀 오염될 수 있겠죠. 애초에 그 수사를 하면서 가졌던 선입견이 순수한 공소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력의 집중 현상을 해소한다. 국민 편의익을 도모하고 현실과 법 규범과의 괴리, 행정 조직의 원리 위배되고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이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만들어진 경찰수사 규칙이 있죠. 자, 이 내용이 주로 형사법으로 다 흡수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과거의 수사 파트에 남아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경찰학이나 실무종합에 담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데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만 좀 추출을 했거든요. 제가 시중에 있는 다른 그 기본서들을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경찰학에서 아예 제외시킨 그런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또 이렇게 충실히 담은 책도 있고 이렇게 조금 혼선이 있는데 올 중에 나오는 공제의 실무종합을 보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넣어놨지만은 좀 가볍게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공제의 실무종합이 나오면 거기서 다루는 정도를 보고 이 강약을 조절해서 우리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형사법을 다 공부하니까 이 내용들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수사 준칙의 적용 범위는 우리 경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검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기관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이 수사 준칙은 좀 기본 법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각각이 자기 부처에서 맞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호협력 일반의 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되고 수사 공소적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 중요사건 협력 절차가 있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 참사, 연쇄살인 사건, 주한 미합중국, 소파 사건이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중요사건이라고 하고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사건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면 시내외에 선거 테러, 대연소입니다. 소파에서 소가 나는 것이죠. 시내에서 선거 테러로 뭔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대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이러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환하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또 상호 의견 제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은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자, 이 법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방이 요청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그 협의에 응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사건은 아까 위에서 봤죠. 시내외 선거 테러 대연소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보안수사 요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또 시정조치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판단에 대한 거 수사 경험할 때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경우 변사자 금시할 때 의견을 나누어야 하고요. 재수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사자가 법원에서 정언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방이 요청하면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되고 이 중에서도 또 4개 필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1, 2, 4, 6호죠.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이 협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속 관서장 간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도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속의 수사기관 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에 협의를 하겠죠. 임의적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필수 협의해야 되는 것이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를 협의해야 되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 간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제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사기관 협의회가 어떤 것이냐 이걸 또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은 대검, 경찰청 간의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하고 협조가 있으면은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 제도 개선이나 정책 입안,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인데 3호에 보면은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 협의회에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면 그 내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국정한 것들이 있지만은 뭐 또 한 기관이 요구를 하면 그것은 안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 안건의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수사기관 협의회는 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를 여는 것도 사실 제한이 없고 그 안건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 여기서도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안건으로 올리면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수시로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피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피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책이라든가 기피는 이제 그 사건 당사자들이 기피하는 것이죠. 그런 재책이나 기피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피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
자, 수사의 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은 즉시 입건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피혐의자가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다. 그리고 뭐 어떤 면담을 했다. 면담을 한 것은 결국 조사를 한 것이죠. 면담한 결과 피해자 신문 조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안 해도 출석해서 면담을 했다는,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즉시 입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 보면은 뭐 피해자 신문 조서 작성했다면 당연하죠. 체포를 했거나 또 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경우 당연합니다. 그 외에 또 압수수색, 검정영장을 했다. 이런 경우도 뭐 당연하죠. 자,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입건하기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상당히 말이 길죠. 이 말이 긴데 이 내용이 바로 내사가 되겠습니다. 내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 조사 결과, 그러니까 내사를 했는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라든가 혹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사건 관계인에게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면은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는 여부와 무관하게 입건을 해야 되고, 자, 내사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할 수도 있죠.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복사에 준용합니다. 경찰 수사 규칙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내사를 할 때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내사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내사에 착수했는데 아래 구분에 따라서 그 결과를 처리해야 됩니다. 입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사 상태에서 또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내사를 중지할 수도 있죠. 피혐의자나 참고인 소재 불명으로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내사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관할했거나 또 다른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다른 경찰 관서 기관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람 종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이나 탄원, 투서 등으로 이렇게 신고가 됐는데 첫 번째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3번 이상 반복해서 접수가 되었고 2번 그 결과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 통지한 결과와 같은 경우에 이제 3번째는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공람 종결을 한다는 것이죠. 공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돌려보고 그것으로 마감한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뭐 무기명,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단순한 풍문, 인신 공격적인 내용, 완결된 사건, 재판에 불복하는 것,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면은 공람 종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소고발을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면은 고소고발로 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고소장이나 고발장 이런 명칭으로 서류가 제출됐는데, 하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은 이것을 고소나 고발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정이나 탄원을 받은 것도 고소 고발이 될 수가 있고, 고소 고발로 명시가 돼서도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따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 처벌을 희망해야 되는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그러한 표시가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 완료하지 못하면은 소속 수사부서장에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검사에게 보고를 했죠. 검사에게 다 이 사건 서류를 넘겨서 받아오고 했는데 지금은 소속 수사부서장에만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변사자 검시 등 검사는 검시를 했을 때는 검시조서 또 검정조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도 그러한 내용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해서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변사자 검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수 7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요청을 한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수사상 임의 동행 시에 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여기 보니까 사법경찰관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사법경찰관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하셨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하셨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래 판례로 인정이 되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동행하기 전에 거부하셨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대통령령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경지법상의 임의동행이 있죠. 자, 이것은 임의수사이고 우리는 경찰 행정작용입니다. 피해자는 용의자에 대해서 하지만은 거동 불심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특별한 요건 없지만은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일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 공무원증이 되겠죠. 흉정은 안 됩니다.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고 동행의 목적, 이유, 장소를 설명을 하죠. 목의장이 되겠습니다. 목의장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동행하는 이유라든가 장소만 설명을 하면 되지 임의동행에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고지할 필요는 없죠. 법률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피해자 신문, 하지만 여기서는 불신검문이죠.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메모를 조금 더했습니다. 고지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되지만은 경치법 상에는 그런 내용을 고지하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6시간 초과 금지인데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의 제한, 심야조사 제한, 심야조사는 0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죠.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장시간 조사 제한은 되고 대기나 휴식, 식사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중에서 식사, 휴식, 조사 열람시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또 조사를 마쳤다면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음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증. 요즘 이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서도 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저장 매체 전체를 그대로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또 저장 매체의 복제본 생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경우에 원본이나 복제본을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통째로 뜯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최종적으로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고 복제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또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수사의 종결, 수사 종결 법원 송치, 우리 경찰에서 바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죠.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고 불송치할 때는 이런 경우 수사 중지에 피해자 중지, 참고인 중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사법경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심심장애에 따라서 벌할 수 없는 경우, 심신상실인 경우겠죠. 기소되어서 사실심이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절을 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에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되고 검사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자,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건을 송치하는 때는 관계법령,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폭법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가폭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송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검사에 송치해야 한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송치 결정서를 작성해서 송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영상 녹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녹화물에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서 함께 송부를 해야 됩니다. 범죄 수사 규칙에 보면 영상 녹화물 표면에 사건 번호, 죄명, 진술자 설명 등 사건 정보를 기재해야 되고
영상 녹화물 중 하나는 수사 기록에 편철하고 하나는 보관합니다. 아래 보면 이제 봉인 전에 재생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이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되겠죠.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자,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자,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사가 직무 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요구를 받은 경찰 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때 직무 배제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직위 해제라든가 수사 경과의 해제라든가 그런 좀 영구적인 결정적인 그런 배제가 아니고 해당 사건에 한해서 배제하는 어떤 수사관 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 수사 규칙에도 보면 사건 담당 사법경찰 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징계령 또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이때 검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건 불송치. 경찰 수사 규칙에 보면은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유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형사법에 다 이런 부분들이 뭐 공통되는 부분이니까요. 재수사 요청. 자,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90일 넘어가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면 기록을 반환하고 고소인 등에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해야겠죠. 또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 검사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그것을 송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했다, 또 명백한 채정법칙 위반했다, 공저시효 또는 소추요건 판단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의 재수사 중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의신청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검사에 송치를 해야 되고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개가 충돌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민원인이 우선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배제도가 있습니다. 자, 경찰 수사 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이제 긴급체포 대상이죠. 사무장사입니다. 이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죠. 또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 중에서도 어쨌든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를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체포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긴급체포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영장이 없더라도 지명수배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겠죠. 보통 체포영장 발부받는데 한 이틀 걸리잖아요. 그렇게 이틀 정도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먼저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발견 시의 조치를 보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권리를 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를 하고 체포나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 영장 없이 지명수배를 했다. 긴급체포 대상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긴급체포를 하고 또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지명통보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죠. 긴급체포 대상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죠. 또 긴급체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이런 지명통보자가 발견이 되면 한 달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